자, 한번 해볼까요? 3번. 얘는 우리 많이 연습했을 텐데 여러분들 x세제곱 빼기 1은 0의 한 허분을 오메가다 라고 하면 일단 다짜고짜 반응하는 게 있잖아. 요 3차 방정식의 한 근이니까 일단 대입할 수 있지 바로. 그래서 바로 대입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1입니다 라는 거 먼저 이렇게 하나 찾겠죠. 그쵸? 그래서 요걸 이용하면 이 식이 좀 단순하게 바뀌지 않아요? 요게 바뀌겠죠 이제. 오메가 100제곱을 오메가 세제곱에 33제곱 곱하기 오메가 더하기, 마찬가지로 오메가 세제곱에 33제곱 곱하기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얘 1이고 얘 1이니까 남는 것만 써보니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을 우리가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찾냐 라고 하면 저기서 더 나아가야지. 식을 어떻게 더 나아가 여기서 얘들아 이제. 정확하게는 오메가가 여기서 주어진 오메가가 어디서 왔는지 찾아야 돼. 저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하셔야겠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니까 허분은 어디서 나온 거야? 3차 방정식 안에 있는 인수 중에서도 요 2차 식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2차 식의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될 테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즉 이 2차 방정식의 두 허근이 얘니까 우리 또 뭘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지 않아? 이 오메가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방금 찾은 이 식을 가지고 이 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여러분들 얘를 가지고 얘를 찾는 거야. 양변에 뭘 해? 나누기 오메가를 하면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 이렇게 아무 때나 나눠도 돼? 원래는 안 돼. 어떨 때만 나눌 수 있어? 뭐가 확실할 때만? 그 나누는 수가 0이 아닐 때만. 그러면 다시 한번 이 허그는 0이 아니야? 아니겠지. 왜? 얘가 만약 0이었다면 대입해봐. 0 더하기 0 더하기 1이야. 0이 아니잖아. 근이 아니잖아. 그니까 오메가는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변에 나누기 오메가를 하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15번 풀어볼게요. 요번엔 이 연립부등식이 해가 없을 때래. 자, 요런 형태를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풀면 좋아요. 근데 해석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먼저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이 왼쪽에 있는 두 개를 가지고 부등식 하나, 요 부등호기 하나 있지? 똑 떼내세요. 그래서 위에다 써봐. 4x 더하기 1 보다는 2x 더하기 5가 큽니다. 이렇게 똑 떼내세요. 자, 그리고 요번에 오른쪽에서 떼내세요. 요 두 개씩을 똑 떼내면 2x 더하기 5 보다는 6x-a가 큽니다. 이렇게 똑 떼내서 이렇게 식을 왼쪽 두 개씩 오른쪽 두 개씩으로 각각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딱 형태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연립 부등식 형태가 되는 거죠.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런 형태가 딱 주어지면 아, 얘보다는 얘가 큰데 또 얘보다는 얘가 크니까 당연히 얘보다는 얘가 크고 얘보다는 얘가 크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대성관계가 명확하게 딱딱딱 떨어지니까. 그쵸? 그래서 이걸 연립부등식입니다. 그러면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우리가 자, 여기서 해를 구하겠지? 여기서도 해를 구하겠지? 그랬을 때 이 각각의 부등식을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야? 여러분들이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어쨌든 해를 구할 거잖아. 해를 구할 건데 이 해는 이 식도 만족하고 이 부등식도 만족하고 이 부등식도 만족하는 즉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아니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냐면 범위 예쁘게 잘 나눠놓고 이거 만족하는 해 x값 x의 범위 그리고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 두 개를 또는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합쳐버리는 거야. 그럼 안 돼. 연립부등식이란 말이야. 이것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럼 이거 풀어봐. 풀어보면 따라서 여기선 x가 2보다 작다. 위의 식은 그러면 밑의 식은 4a 더하기 5보다는 4x가 커서 따라서 x가 4분의 a 더하기 5보다는 이렇게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때 그럼 원래대로라면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해를 이거보다는 크고 이보다는 작아요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쵸? 근데 해가 어떻대? 해가 없어야 된다 얘들아. 그럼 어때야 될까 얘들아? 이런 거야. 해가 없다는 건 공통 부분이 없다는 거거든. 해가 없을 때라는 말은 반대로 그러니까 공통 부분이 없어야 공통 범위가 없는 거지. 아까 공통 범위가 해니까 해가 없으려면 공통 범위가 없는 거지. 수직선이 나타내봐. 수직선이 나타내면 자 일단 미지수가 없는 2부터 나타내봐. 그러면 2가 여기 있어. 이때 x가 2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러면 x가 2보다 이렇게 작아.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 나타내보자. x가 4분의 a 더하기 5라고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걔보다 크대. 그럼 만약에 4분의 a 더하기 5가 왼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공통 부분이 존재하겠네.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 그림은 돼야 안 돼? 안 돼. 즉 4분의 a 더하기 5가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위치한다면 공통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해가 있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 있어. 4분의 a 더하기 5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자 이러면 공통 부분 있어? 빨간색 영역과 초록색 영역 공통 부분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해가 없다. 그러면 이걸 이제 그림으로 수직선 위에 표시해서 찾았어. 그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요 4분의 a 더하기 5와 2라는 숫자의 위치 관계로 여러분들은 공통 부분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보다는 4분의 a 더하기 5가 커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항상 부등식에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되는 거 뭐가 있어? 등호가 붙어도 되나 안 되나를 꼭 확인하셔야죠. 자 등호 붙어도 되는데 다시 말해서 둘이 같은 위치에 있으면 빨간색과 초록색이 같이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시작하면 공통해가 있어 없어? 없죠. 둘 다 요 출발 지점의 x값은 포함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둘이 같아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풀면 따라서 a는 3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요거 중요하다. 요거 21번 같이 봅시다.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어려워하고 여러분 반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자 얘는 교과서다 보니까 그래도 친절하게 괄호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문제를 풀면 풀릴 거야 라고 여러분들한테 순서를 잡아줬는데 실제 학교 시험에는 괄호 1번, 2번 딱 없애버리고 요것만 딱 문제를 내니까 우리 실제 학교 시험처럼 생각하고 이 괄호 3번을 바로 1, 2번 생각하고 바로 3번을 푼다 라고 생각하면 풀어봅시다 같이. 자 얘는요 문제를 가만히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한 의자에 4명씩 앉았을 때 10명이 앉지 못해요 라는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는 거야. 왜냐면 자 우리는 지금 의자의 개수도 몰라. 그쵸? 그리고 학생 수도 몇 명인지 몰라. 그러면 둘 다 미지인데, 둘 다 미지수인데 어떤 한 대상을 미지수로 잡으면 다른 한 대상이 표현이 될 거야. 그거를 그 관계를 좀 유의하면서 문장을 다시 읽어봐.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10명이 남아 라는 이 문장은 여러분들한테 뭘 알려주고 싶은 걸까? 지금 뭘 알려주고 싶은 거야? 의자의 개수를 알려주고 싶은 거니 학생 수를 알려주고 싶은 거니? 의자를 여러분들이 X개라고 가정한다면 이 문장을 읽었을 때 그대로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돼? 식이 한 의자에 4명씩 그러면 4X
근데 10명이 앉지 못했어 라고 하니까 10명이 남았어. 이렇게 나머지 10이야. 이게 뭐야? 학생수 아니야? 학생수 얘들아? 이게 전체 학생수겠죠. 즉 의자의 개수를 미지수로 잡으면 학생수가 이렇게 그 미지수에 대해서 표현이 된다고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밑에 5명씩 앉으면 의자가 7개 남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주의할 표현은 이거야. 남는다. 남는다. 남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자, 봐봐.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헷갈려 하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건 의자에 번호를 붙이는 걸 추천해요. 자, 첫 번째 의자 1번 의자, 두 번째 의자 1번, 2번 의자 쭉쭉쭉 가서 우리 의자가 X개 있으니까 맨 마지막 의자 X번째 의자, 그 전 의자 X-1번째 의자, 그러면 쭉쭉쭉 되돌아와. 근데 의자가 7개가 남잖아, 그치? 그러면 몇 번째까지 가면 되냐면 일단 여기 X-6번째 의자까지 와봐. 자, 끝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면 여기가 끝에서 7번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끝에서 8번째 의자까지 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잘 봐봐. 이렇게 의자에 번호를 붙이면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는데, 의자 몇 개 남았다고? 남았다라는 건, 자, 남았다. 의자 7개가 남았다. 그러면 그 7개의 의자, 요 남은 7개의 의자에는 학생이 있어 없어? 학생 없죠. 여기는 학생이 없어요. 앉은 학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이 없으니 우리 끝에 7개 의자, 요 X-6번 의자부터 X번째 의자까지 학생이 없어요 라고 하니까 여긴 0명 앉았습니다 라고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핵심은 여기야. 요거. 그러면 여기 몇 명 앉을 수 있었을까? 여기가 꼭 저 5명이, 여기에 꼭 5명이 다 앉아 있어야 되나? 아니지. 여기에 단 1명만 앉아 있더라도 이 의자는 남는 의자가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의자가 남는다라는 말에 대한 해석이 그게 중요한 거야. 즉 7개 의자는 확실히 아무도 없지만 그 직전에 있는 의자는 몇 명이 앉아있는지는 몰라. 다만 확실한 건 적어도 1명은 앉아있어 라고 하니 이 X-7번째 의자에 여기에는 학생이 1명에서 5명이 앉아있는 거고, 그 전 의자 그러면 여기 이제 X-8번째 의자가 되겠죠. 그럼 이 X-8번째까지, 즉 첫 번째부터 X-8번째까지의 의자는 학생이 모두 다 5명씩 앉아 있었겠지. 그치? 그러면 이 상황 역시 우리는 의자를 기준으로 학생이 어떻게 되어 있지? 라고 상황을 파악해 본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1명부터 5명이야 라는 건 이 표현을 보고 뭐로 가면 되는 거야? 이제 이게 정확한 값이 아니라 학생의 범위가 되니까, 학생수의 범위가 되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세우게 되겠죠. 부등식. 그러면 부등식으로 세워보자 이 상황을. 즉 X-8개의 의자에는 5명씩 모두 앉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적어도 1명은 있어야 되니까 1명은 꼭 있을 거야. 그리고 또 최대 5명까지 앉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쓴 이게 뭐야? 이게 뭐죠? 우리가 쓴 이게 부등식인데 어떤 걸 기준에 대한? 학생수. 이게 학생수의 범위잖아. 그럼 우리 학생수를 뭐라고 얘기했어? 저기 파란색 글씨로 첫 번째 조건 해석해서 이게 4x 더하기 10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놨잖아. 그쵸? 이제 부등식 풀면 돼요. 그러면 이 부등식, 자 먼저 왼쪽 2개 풀어봅시다. 자 정리 좀 해봅시다. 5x 마이너스 39 이상 4x 더하기 10 이상 5x 마이너스 35 이하다 라고 이렇게 썼으면, 이렇게 부등식 3개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보고 우리는 또 어떻게 바꾼다고? 식을
왼쪽 쪽에 5x 마이너스 39 4x 더하기 10 그리고 오른쪽 쪽에 4x 더하기 10 5x 마이너스 35 이거의 연립부등식으로 문제를 푸니까 이거 풀어보면 x가 49 이하다 요걸 풀면 x가 45 이상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정답은 45 이상 49 이하의 의자의 개수다. 근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우리한테 의자의 최대 개수가 몇 개인데? 라고 하니까 정답은 49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49개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런 2차 부등식이 있대.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주어진 2차 부등식의 해가 단 한 개래. 자, 우리 요번 시험 범위에서 어떠한 2차 부등식의 해가 단 한 개면 항상 머릿속에 바로 판별식은 0일지를 바로 의심해 보면서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요번 시험 범위의 2차 부등식의 해가 단 하나라는 말은 어쩔 수 없이 거의 대부분의 상황이 중근이거든요. 그래서 자 얘도 근데 또 이렇게 암기하면 안 되고 왜냐면 계속 그려보는 게 중요하거든. 그려볼 건데 우리 이렇게 각각의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을 따로 그리면 조금 여러분들이 낯설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익숙한 2차 부등식의 형태는 어떻게 돼요? 저 식이 왼쪽과 오른쪽 모두의 식이 있는 형태가 아니라 한쪽에 다 식이 몰려 있어가지고 몰아놓고 반대쪽은 예쁘게 이렇게 0만 남아있는 이런 식의 형태가 좀 익숙하지 않아?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요 그릴 거야. 요 왼쪽에 있는 이차함수를 는 y, 오른쪽에 있는 0을 는 y 라고 하면 이 0이라는 건 y는 0이라는 건 그래프 위에서는 항상 x축을 의미하니까 x축과 요 왼쪽의 y는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6k 빼기 9라는 2차 함수와의 위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얘 2차 함수 한번 그려보자. 최고차 개수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하겠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할 거고요. 그 다음에 x축이 저 2차 함수보다 지금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거네. 어때? 그럼 x축이 어디 있어야 될까? 자, 처음에 낯설면 여러분들 아직도 이게 낯설다면 그냥 2차 함수 그려놓고 x축이 위치할 수 있는 곳에 다 그려봐. 즉 안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교점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 만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럼 이 중에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게 뭔지 찾아봐. 이걸 반복하다 보면 머릿속에 바로 딱 떠오르는 거야, 개형이.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이거면 2차 함수가, 자 봐봐.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거 그림상에서는 밑에 있어야 돼. 작거나 같으면. 왜냐면 y값들을 비교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x축이 더 위에 있고, 즉 요게 더 밑에 있는 게 단 하나밖에 없어야 되니까 얘는 안 되지 절대. 그치? 얘는 지금 없잖아. x축이 전부 다 2차 함수가 전부 다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저거 만족 안 하지, 그치? 얘는 어때? 얘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거나 같은 게 요거 단 하나 아니야. 딱 접하는 순간 이때 하나네. 이거 돼. 이때가 되는 거고, 얘는 어때? 2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는 게 여기 전부 다지, 그치? 그러니까 구간 x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되네. 단 하나가 아니라 되게 많죠? 그쵸? 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이 상황을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식으로? 자, 교점이 몇 개다 라고 해석하는 거야. 교점이 x축과 2차 함수 교점이 하나다. 그럼 이걸 그래프 3개에서 교점이 하나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들을 방정식으로 가져야 되니까 방정식으로 가면 실근이 한 개다. 실근이 한 개면 우리 그걸 방정식의 세계에서 중근이라고 부르더라. 그러면 근을 판별할 때 뭘 쓴다? 판별식을 쓴다. 중근이니까 판별식은 0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저 2차 함수의 판별식이 0이다 라고 문제를 푸니까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겠네. 4분의 d는 이게 0이다.
그럼 이거 k-3의 완전 제곱이니까 정답 k는 3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27번 같이 봅시다. 얘는 주어진 2차 부등식이 해가 모든 실수래. 그러면 자, 요번에도 여러분들 물론 요 2차 함수랑 요 1차 함수로 바로 상황을 그려서 풀 수도 있긴 한데 우리 일단 좀 익숙한 형태로 먼저 풀어봅시다. 자, 이걸 보면 우리 마찬가지로 또 왼쪽에도 식이 있고 오른쪽에도 식이 있는 건 어색하니까 다 한쪽으로 넘겨서 한쪽을 0으로 만드는, 즉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연습했던 2차 부등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2kx-2x인데 4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에 k-3의 x 빼기 더하기 k-3의 0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잠깐만. 더하기죠. 더하기. 여기. 더하기 2에 2k의 마이너스 5. 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한테 익숙한 2차 부등식으로 바꿨다. 얘의 해가 모든 실수래요. 여러분, 해가 모든 실수. 해가 모든 실수라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우리가 또 요 왼쪽에 있는 y는 요거라는 2차 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y는 0이라는 또 x축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파악을 할 거야. 얘는 역시 최고차 개수가 4짜리니까 아래로 볼록한 요런 2차 함수를 그려놓고 얘랑 이제 x축의 위치 관계를 볼 건데 역시 x축을 다 그려놓고 판단을 한번 해봐. 다 그려놓고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돼? 얘가 실수 전체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자, 이거 어때? 이 2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x축보다 다 크지?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럼 반대로 얘는 안 되죠. 작은 부분이 요만큼이나 있잖아. 그럼 이번에 접할 때는 어때요? 접할 때는 같을 때도 있고 다 클 때도 있는 거지, 그치? 그게 해도 되지. 같거나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자,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교점이 없다. 요거는 교점이 하나다. 이거를 우리가 방정식의 세계로 바꿔서 풀 때는 자, 교점이 없다는 실근이 없다, 허근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얘는 그러면 같은 해석 과정을 거치면 판별식은 0이다. 그러면 합치면 어떻게 돼? 지금 얘는 또는 얘들아. 교점이 한 개이거나 또는 두 개이면 이 2차 함수는 x축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합치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저 2차 함수를 가지고 적용해보면 4분의 d가 k-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k-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 k제곱 마이너스 10k 더하기 9 더하기 12 2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인수분해하면 3 이상 7 이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 이상 7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9번을 한번 같이 볼까? 29번. 요 부등식을 각각 풀었어. 그래서 공통 부분을 표시해 왔더니 정답이 이거네. 물론 얘는 좀 쉬워. 이따가 더 빨리, 이거는 뭐 사실 지금도 눈치 있는 친구들은 바로 보일 텐데 일단 원래 정석풀이를 한번 풀어보자.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원래대로 풀면 이렇게 푸는 거야. 우리 저 위에 있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를 풀어볼 거야. 그러면 이게 생긴 게 이 2차 함수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고 아래로 볼록하게 x축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 범위가 요거보다는 크고
요거보다는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겠죠. 그렇죠? 물론 x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없을 이렇게 둥둥 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해가 막 바뀌겠지. 근데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상황을 보니까 해가 이렇게 뚝뚝 끊겨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구간이 생기잖아. 그러면 이거일 가능성이 훨씬 높겠지, 그치? 왜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해가 없잖아, 해가 없잖아. x축이 이 이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는 게 해가 없잖아. 그러면 둘이 공통이었대. 이거 지금 연립부등식이라 이거의 해랑 이거의 해를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근이 없어 버리면 안 되잖아,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이 없잖아.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니까 이거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해서 범위가 모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할 때 최고차 개수가 양수고 x축보다 작다라고 하면 범위가 모아져라고 했을 거야. 그거를 방금처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x좌표를 알파, 여기에 x좌표를 베타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의 해는 따라서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아가 될 거고 이거를 이제 이 식의 입장에서 보면 얘 입장에서 보면 결국엔 이 2차식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입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 또 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가 0 이상입니다 라고 한번 봐볼까? 그럼 얘도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아이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얘 먼저 수직선에 먼저 좀 표현을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 여기 알파 이렇게 베타 표현해놓고 모아져 있어요 라고 해놓고 있으면 범위가 저런 식으로 나오려면 정답이 이런 식으로 나오려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잘려가지고 여기랑 여기가 정답이야 라는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x축이 물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당연히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지. 근데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거나 같은 걸 만족시킨다고 해보면 얘면 모든 실수, 얘도 모든 실수라 만약에 위에 건 이렇게 나오고 밑에 게 모든 실수면 공통 부분은 그냥 얘라서 정답이 얘로 끝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이 밑에 있는 부등식 역시 상황이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요때의 교점을 감마라 두고 요때의 교점을 오메가라고 가정한다면 해가 어떻게 돼? 해가 요번에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거나 같은 데니까 벌려져 있는 여기겠죠, 여기. 그래서 따라서 해가 x가 감마 이하거나 또는 x가 오메가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걔를 또 여기다 표현해보면 즉 여기가 감마, 여기가 오메가 라고 얘기가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요 2차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근이 감마랑 오메가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최종적으로 이렇게 찾아놨으면 해가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알파보다는 크고 x가 감마보다는 작거나 같고 오메가보다는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는 작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문제에서 준 저 해와 똑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정답은 알파가 뭐가 되는 거야? 알파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감마가 1 오메가가 2 베타가 4 라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대입해봐. 뭔 말이야? 알파하고 베타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3하고 4네. 그러면 이 식의 근은 따라서 마이너스 3하고 4라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는 감마하고 오메가가 1하고 1하고 2겠죠. 2. 그래서 여기서 1하고 2가 될 거야. 그치? 됐네. 그러면 이 2차식의 근이 마이너스 3하고 4고 이 2차식의 근이 1하고 2면 여러분들은 근각계수 관계로 정답 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근각계수 관계로 정답을 내시면 따라서 A는 이건 두 분의 합이지. 마이너스 A가 두 분의 합과 똑같다. 마이너스 1이네. 자, B는 두 분의 곱이다. 마이너스 12지.
C는 3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3. D는 둘의 곱이니까 2네. 이렇게. 그래서 마1, 마12, 마3, 2가 정답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지금 그냥 끝낼 뻔했네. 자, 이거를 근데 눈치가 있어서 더 빨리 풀면 이게 이 문제는 좀 더 빨리 풀 수 있어. 확실히. 왜? 눈치 있는 친구들이 이걸 봤겠지. 아니 얘들아, 이거의 해를 여러분들이 답을 쓸 거야. 당연히 등호가 없고 요거의 해는 당연히 등호가 붙겠지. 그니까 등호 붙은 게 x가 1 이하다, x가 2 이상이다 아니야? 그 얘네 이 두 개의 해는 어디서 나왔겠어? 당연히 여기서 나왔겠죠. 그리고 똑같은 원리로 마이너스 3보다 크다나 4보다 작다는 당연히 이 두 개는 어디서 나왔겠어? 당연히 여기서 나왔겠지. 그쵸? 그니까 이놈의 근은 당연히 마이너스 3이랑 4인 거고 이놈의 근은 당연히 1이랑 2겠지. 그게 방금 엄청 힘들게 우리가 푼 이거잖아. 그쵸? 그래서 정석대로 풀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위에 있는 부등식과 밑에 있는 부등식의 차이가 명확하잖아. 등호가 없고 있고. 그러니까 등호 있는 건 저기, 등호 없는 건 여기서 나왔겠죠. 그쵸? 그걸 바탕으로 눈치 있게 센스 있게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얘는. 그치? 근데 학교 시험엔 아닐 수도 있잖아.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고 막 더 자세한 문제를 요구하는 거 되게 많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알겠죠? 30번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2차 연립 부등식이니까 미지수가 없는 2차 부등식부터 우리는 풀어보는 거 우선.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부터 인수분해 좀 해보자. 1, 2, 1, 3인데 마이너스 열로 붙고,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1에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따라서 해가 어떻게 돼? 해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분의 3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요번에 밑에 있는 얘는 이런 거는 고민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인수분해 되나? a-2라는 아이가 쪼개지나 해보면, 자, 얘도 1 그리고 a-1이랑 1로 쪼개놓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갖다 붙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또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더하기 2 빼기 1이니까 되지. 그치? 1 빼기 2 나오지.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해보니까 x 마이너스 a 더하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이렇게. 그럼 해 좀 구해볼까? 해 구해보면,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해를 구할 때 어쨌든 근들을 가지고 구간을 설정할 거 아니야. 이놈의 이 왼쪽 인수의 근은 a-2, 이 오른쪽 인수의 근은 1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범위를 이렇게 쓸 거 아니야? a-2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쓰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줬어? 1보다 크고 a-2보다 작다라고도 쓸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핵심은 이거야. 이것도 만족하면서 이것도 만족하는 자연수 x가 단 하나인 거야. 자연수 x가 단 하나인 거야. 봐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다라고 하면 얘들아, 이것도 만족하면서 이것도 만족해야 되는데 x가 1보다 작아. x가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어? 없지 않아? 얘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자연수 x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라고 하니까 얘는 땡 탈락인 거야. 여기 이 범위면 자연수가 없는데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어딨어? 얘는 땡 탈락. 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수직선이 한번 그려보자. 또 수직선 그려보면 마이너스 1 2분의 3 하고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작다, 2분의 3보다 이렇게 크다 라고 위에 있는 식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밑에 있는 거 1보다 크고 a-2보다 작아요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봅시다. 자, 그려보는데 어쨌든 공통 부분 안에 자연수 x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일단 1은 확실히 여기 있지. 1은 2분의 3보다 작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넘어갈 건데 핵심은, 자 2분의 3보다 큰 자연수는 2i, 그쵸? 2i. 그 다음 큰 건 3이다. 이렇게. 그 다음 큰 건 이렇게 3이야. 자 이때 여러분들은 이제
자연수 x가 하나밖에 없어야 되니까 2는 포함해야만 하고 3은 절대 포함하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그걸 조심해서 요 구간을 닫을 때 이렇게 구간 닫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닫을 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a-2라고 닫을 건데 그게 2보다는 조금이라도 커야 2를 갖고 있겠죠. 왜냐하면 공통 부분이 여길 거 아니야. 이렇게 공통 부분이 여길 거 아니야. 그치? 그니까 그래서 요 a-2라는 게 2보다 조금이라도 커야 공통 부분에 2가 있겠죠. 근데 3은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 2는 하나 확실히 가졌고 해가 딱 자연수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3을 갖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a-2가 3보다는 이렇게 작다인데 항상 부등식에서 마지막으로 뭘 따진다고? 드모 항상 확인해 보자고. 그러면 a-2가 딱 2랑 똑같으면 어떻게 돼? 여기에는 지금 구간을 닫을 때 여기서 구간을 닫을 때 드모가 없잖아. 그렇잖아. 그럼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a-2가 2랑 같은 위치에 있으면 2를 포함하지 않겠지. 공통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커야 되고 3이랑은 같아도 되겠지. 같은 의미로. 그러니까 a-2가 3에 있으면 3을 포함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정답. 그래서 따라서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범위를 찾았으니까. 자, 37번 한번 같이 봅시다. 이거 진짜 중요한데 학교에서 증명을 하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보통은 식으로 증명하면 되긴 해. 식 증명이 나오면 좀 괜찮은데 여러분들한테 길게 상황 주고 저식에 맞게 세워봐. 식으로 상황을 저식으로 표현해봐라고 하면 좀 어렵거든.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일단 식으로 먼저 이거 증명 좀 해볼까? 그러면 오른쪽을 계산했을 때 왼쪽이 나와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n-1pr부터 계산해보면 n-1의 팩토리알을 m-r-1로 나눈 팩토리알 이렇게 이걸 나누면 되겠죠. 더하기 r 곱하기 앞에 그리고 빼기 팩 똑같이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그럼 n-r 팩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계산할 겁니다. 이거 자 계산할 때 일단 공통인수부터 좀 빼내자. n-1팩 공통인수죠. 빼내봅시다. 그러면 n-1팩 공통인수고 여기 안에 n-r-1 팩토리알 분의 1 더하기 n-r 팩분의 r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이제 서로 다른 두 분수식을 계산할 건데 그럼 통분을 하겠지. 그러면 여기 이식 즉 1부터 n-r-1까지 곱한 거랑 n-r까지 곱한 걸 비교해 보면 얘네 숫자 전체를 얘가 안고 있죠. 포함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통분하는 거예요. 통분을 할 때 그럼 통분해 보자. 통분하면 n-1팩을 n-r팩으로 통분을 하시면 n-r-1팩이 얘가 되려면 n-r이 더 필요하죠? 그래서 n-r 그리고 뒤에 얘는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데 분자에 r이 원래 있었잖아. 더하기 r 이렇게. 그러면 계산해보면 n-1팩 곱하기 n-r팩의 n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n-r팩의 n팩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거 어때? 이게 딱 npr 아니야? 이게 npr? 따라서 성립하더라 라고 방금 우리 같이 증명을 끝낸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식증명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의미로서 한번 증명해볼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25명의 한 학생이나 한 반이 있어. 이제 체육대회인 거야. 계주를 뛸 건데 반별로 계주 대항전을 할 건데 5명이 계주를 뛰겠대. 그때 여러분들한테 5명 뽑아서 순서 정해봐. 즉 계주 대표 뽑아서 걔네 어떻게 순서 짤지 총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계산 좀 해보자 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출제자가 조건을 걸어버린 거야. 특정한 한 명이 있는 거지. 자 봐봐 이런 거야.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아니 25명 중에 개주를 뛸 5명을 고르고 얘네들한테서 순서를 좀 부여하면 되지 않아요? 이게 전체지, 그치? 그게 NPR이잖아, 그쵸? 근데 얘를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어떻게 보겠다는 거냐면 특정한 한 명, 예를 들어서 A야. A를 포함하는 경우랑 A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랑 A라는 학생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를 생각해보면. 그치? 아니 그치 않아 얘들아? 여러분들이 A를 포함한 25명이라는 학생이 여러분들 앞에 딱 있어. 그 친구들을 데리고 여러분들이 5명의 선수를 선출할 건데 하다 보면 그렇게 선출을 해서 순서를 정하다 보면 거기에 A가 있는 상황도 있고 없는 상황도 있겠지. 그럼 그걸 다 더하면 그냥 전체에서 5명 임의로 뽑아서 순서별하는 거랑 똑같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예를 들어서 A를 반드시 포함해봐. A라는 학생을 반드시 포함한다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될까? A 빼고 24명 남았어. 그리고 A는 뽑혔으니까 우린 4명만 더 뽑으면 되지. 그래서 24명 중에 4명을 뽑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 A는 여기 이미 뽑혀서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들이 B, C, D, E를 뽑은 거야. 그리고 여기 안에선 순서도 여러분들이 부여했어. 순서까지 싹 다 부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니 A 몇 번째 뛸지 안 정했잖아. 얘는 이미 뽑혀 있다 보니까 우리 아직 순서 안 정했지, 그치? 얘가 첫 번째도 뛸 수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도 뛸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얘를 마지막에 순서를 부여하는데 이거를 이제 끼워 넣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끼워 넣기. 얘를 미리 뽑아놓은 한 명의 순서를 부여하는 걸 끼워 넣는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곱하기 5가 되겠죠. 곱하기 5. 이렇게. 자, 그리고 더하기. 이번엔 A를 포함하지 말래. 제발 뽑지 말래. 그러면 A 빼고 24명 중에 5명을 뽑아서 순서를 이렇게 배열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이 상황을 자, 그러면 한번 저기랑 비교해보자. 이게 N입니다. 이게 N. 전체 N 중에 5명이 R입니다. 5명이 R. 이렇게. 이때 얘는 그러면 당연히 NPR이 될 거고, 얘는 당연히 NPR이 될 거고, 얘는 N-1이 되고, 얘는 R-1이 되고, 얘는 R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N-1이 되고, 얘는 R이 되겠지. 어때? 비교해봐. 저 식이랑 똑같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상황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해석해서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된다. 알겠죠? 잘 정리해보세요. 자, 38번 한번 같이 봅시다. 대표적인 나열 문제죠. O랑 U 사이에 한 개의 문자만 있대. 나는요 이런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한테 상황을 그리고 이미지화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O가 이렇게 있어, U가 이렇게 있어요. 사이에 한 개의 문자만 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 모델이 고정이야. 그러면 이거를 크게 하나 묶어버립니다. 얘네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크게 하나 묶어버립니다. 더 이상 뭐가 들어갈 틈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4개 더 있겠죠? 이렇게 더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순서도 배열해보고 뭐 넣을지 고민도 해봐야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크게 하나 묶었잖아, 우리 크게 하나. 이러면 일단 한 개 취급을 합니다, 한 개. 이거를 왜냐면 얘네는 이 상태로 계속 다 같이 다닐 거거든. 한 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로 보면 한 개, 2개, 3개, 4개, 5개의 문자가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오펙. 이건 전체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전체 순서 바꾸기. 그리고 요 작은 틈을 보면 O랑 U는 어때? 자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O랑 U가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O랑 U 사이에 여기에 어떤 문자가 들어갈지 정해주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저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의 개수가 총 5개니까 5가지,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정답이 되겠죠. 12,00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5번 한번 같이 볼까요? 얘도 아까 순열에서도 이런 증명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순열에서도 이런 증명했는데 요번에도 조합에도 있는 거야. 중요하니까 마찬가지로 잘 들으세요. 자, 먼저 이거를 식으로 한번 증명해 볼까? 그러면 또 오른쪽에 있는 식이 계산해 보니 왼쪽이 되더라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해볼까? n-1c r-1 그러면 앞에 뒷팩 빼기팩 이렇게 더하기 앞에 뒷팩 그리고 빼기팩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도 공통인수를 다 빼내볼까요? 공통인수를 즉 n-1팩이 공통인수니까 빼내봐. n-1팩 빼내면 여기 안에는 r-1팩 그리고 n-r팩 분의 1 더하기 r팩에 n-r-1팩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도 서로 다른 분수식의 통분을 하는데 r팩 안에 얘가 다 들어있고 n-r팩 안에 얘가 다 들어있지, 그치? 그러면 통분이란 걸 할 때는 우리 얘랑 얘 분모를 이거 두 개의 식의 곱으로 통분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통분을 해봅시다. 통분을 해보면 n-1팩을 묶을 건데 r팩 곱하기 n-r팩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해보면 r 더하기 n-r 이렇게 즉 요 r-1팩이 r팩이 돼야 되니까 r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n-r-1이 r-r팩이 되려니까 n-r이 필요하죠. 그렇죠? 계산해보면 이거 계산한 게 n이잖아요. 이걸 계산한 게 n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n이랑 n-1팩 만나면 n팩이 되니까 계산하면 얘는 r팩 분의 n-r팩 분의 이렇게 해서 n팩 그럼 이게 딱 NCR 아니야? 앞팩, 뒷팩, 빼기팩 그쵸? 그래서 이게 NCR이다 우리는 증명을 했네요. 이게 식증명 괜찮죠? 식증명. 자, 그럼 요번엔 또 상황으로 증명해보자. 아까 순열로 연습했던 상황을 다시 가져와 봤어. 요번에도 같은 말이거든. 얘도 자 우리 요번에 개주 선수를 선발만 할 거야. 누가 뛸지 결정만 할 거야. 순서는 안 정해. 그러면 전체 25명 중에서 5명을 골라. 이렇게 골라. 이게 전체겠네. 이게 전체. 그쵸? 이게 전체예요. 이때 이제 이렇게도 생각해보는 거야. 그러면 뽑고 난 상황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모든 경우를 다 따져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특정한 A가 뽑혀 있는 경우도 있고 이 A가 안 뽑혀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얘들아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 그러면 A를 반드시 뽑아. 그러면 우리는 선택권이 남을 24명 중에 이제 4명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A를 반드시 뽑지 마 하면 남은 24명 중에 여전히 5명을 이렇게 뽑아야겠죠. 그쵸? 그럼 얘를 또 N과 R로 표현해볼까? 여기가 N, 이게 R, 그리고 이게 NCR, 얘가 NCR이 될 거야. 이렇게. 얘는 여기가 n-1c, r-1, 얘는 n-1c, r. 그럼 되잖아. 이게 문제에서 준 거랑 똑같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세요. 47번인데요. 얘는 사실 내가 혹시 몰라서 풀어주는 거야. 리그전 때문에 풀어주는 건데 이게 아이디어를 가져가라고. 이게 있잖아, 여러분들. 총 이제 이제 요 바로 2번부터 풀어볼까? 바로 2번. 자, 4팀씩 여러분들한테 4팀씩 8개 조로 나누어서 조별로 진행된 리그전의 총 경기를 물어봐. 그러면 총 8개 조가 있는데 자, 그럼 첫 번째 A조.
A조 안에 팀이 4개 있겠죠 얘들아. 팀이 4개. 그래서 그걸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 팀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 한 조 안에서 일어나는 총 경기 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경기를 한다는 건 우리가 경기를 하게 하려면 팀을 몇 개 뽑아? 2개씩 뽑겠지, 그치? 그래서 이건 그냥 한 조 안에서 할 수 있는 리그 경기를 계산할 때는 총 4개의 팀 중에 2개의 팀을 뽑아만 놓으면 그 둘이 경기를 한다라고 받아들여서 한 조당 총 6개의 경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게 8개의 조가 있으니까 따라서 총 48경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치? 이게 리그전이야 얘들아. 리그전. 리그전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는 게 이제 괄호 3번에서 이제 카타르 월드컵 대회 본선에서 3, 4위전을 포함한 총경기 수니까 이건 이제 토너먼트까지 너네한테 계산해보라는 거야. 자, 이렇게 총 48경기의 조별 리그가 끝나고 나면 이제 무슨 경기가 열리냐면 바로 16강전이 열린다 되어 있어. 생각해봐. 16강전이랑 16강전이라는 거는 총 몇 개의 팀이 올라온 거라고? 16개 팀이야. 근데 얘들아 이건 토너먼트야. 토너먼트라는 건 16개 팀들 중에 2팀씩 다 짝을 무작위로 이루고 거기서 그냥 이제 이긴 팀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 떨어지면 탈락하는 거고. 그러면 16개 팀이면 총 8개의 이제 조처럼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8경기지 8경기. 총 16개의 팀을 2팀씩 짝지어서 열리는 경기 8개. 이 끝이야. 떨어지면 탈락이고 이기면 올라가니까. 그럼 이제 16강에서 딱 절반 팀이 올라간 8강이야. 그러면 얘네들 둘씩 짝을 지으면 당연히 4개의 경기가 이르겠지. 4경기. 그리고 4강이면 또 절반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서도 2경기. 그럼 여기서 절반이 올라가면 결승이 될 테니까 1경기인데 특별히 준결승전에서 진 팀은 아쉬우니까 1경기를 더 하겠다라는 거야. 뭘 하겠다. 여기서 이기면 결승 가. 지면 3, 4위전을 가는 거지. 그럼 3, 4위전도 2팀이잖아 그냥. 그래서 마찬가지로 1경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를 싹 다 넣으면 8, 4, 12, 14, 15, 16 여기서 토너먼트에서 16경기가 일어나는 거고 근데 이미 조별리그에서 48경기가 일어났으니까 총 64게임이 진행이 되는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토너먼트랑 리그전은 확실히 다르다. 알겠죠? 자, 49번. 이 문제는 해석을 좀 잘해야 돼. 자, 봐봐. 이게 3명이 있고 각각 A, B, C 중에서 음료를 하나씩 고를 거야. 근데 이때 A 또는 B를 고른 학생이 2명 그리고 AND 동시에 C는 1명이 된 거야.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AND와 OR을 잘 구분해야 돼. 자, OR은 있잖아. 여기서 OR잖아. A 또는 B잖아. A 또는 B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이 A 또는 B가 의미하는 건 뭔 말이지? A만 고를 수도 있고 B만 고를 수도 있고 A와 B 모두 고를 수 있어. 요거를 요 3가지 케이스를 다 포함하는 게 A 또는 B야. 그리면서 동시에 반드시 한 명은 C를 골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3가지 케이스로 기준을 세워보는 거지. 자, 첫 번째 A만 2명에다가 그 다음에 C가 1명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음료수를 고르고 보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A, C 이렇게 골라진 거지, 그치? 저 3명이 미니 주형 영수가.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해? 이 상황은 어떻게 해? 몇 가지가 있어라고 얘기하면 세 친구 중에 C 고를 1명만 뽑아주면 나머지는 다 A 고르는 거지, 그치? 그래서 3명 중에 누가 C 가져갈래? 3C. 두 번째, 요번엔 A 대신에 그러니까 똑같이 B만 2명 그리고 C가 1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B, C다 그러면 경우의 수는 방금과 똑같이 C 뽑은 학생 1명 누가 뽑을래? 나머지는 그럼 B 뽑겠지. 그럼 마지막 세 번째 A,
B, C가 모두 한 명씩 다 뽑은 거야. 이거는 그냥 3팩 아니야 3팩? 이거는 3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음료를 막 뽑아야 되니까 누가 뽑을지 모르니까 3팩 아니야 3팩? 그러니까 3 더하기 3 더하기 6이라서 정답은 총 12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여기는 또는 그렇죠? 여기는 동시에 그래서 각 상황에 A만 뽑았을 때 C를 고른 상황, B만 뽑았을 때 C를 고른 상황, A랑 B를 동시에 뽑았을 때 C를 고른 상황 각각은 다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합의 법칙 더합니다. 알겠죠? 1번 같이 한번 봅시다. 이번엔 여행객 5명이 있고 이 여행객이 2층과 3층에 각각 나눠서 막 다 서로 다른 객실에 막 들어갈 거래. 이때 핵심은 A와 B가 같은 층의 객실에 투숙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일단 A랑 B가 묵을 층부터 몇 층에 묵을 거니? 2층이니 3층이니 정해주시고 층을 정했으면 한 층당 방이 3개 있어. 그 3개 중에 A, B가 묵을 2개를 골라줘. 근데 이때 A랑 B는 서로 차를 바꿀 수 있잖아. 객실을 바꿀 수 있지, 그치? 어디 들어갈지 모르잖아. 순서가 있죠? 3P 2구. 자, 그러면 이제 몇 명 남았어? 몇 명? A, B는 우리가 고려했고, 그래서 A, B는 끝났어. A, B는 끝. C, D, E 3명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C랑 D랑 E가 각각 이제 고르지는 방의 개수를 보면 C는 A랑 B가 투숙하고 있는 2개 빼고 4개 남았죠. 그래서 4개 중에 하나. 그러면 D는 또 3개 중에 하나, E는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고르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 계산하면 정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6 곱하기 24가 돼서 288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문제죠? 평행사변형 위에 점들을 줄 테니까 그 점들을 가지고 삼각형 한번 만들어 봐. 자, 삼각형이라는 거 만들 때 이런 문제 풀 때 우리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게 있다 했어. 문제에서 제시하는 것. 자, 뭐죠? 점 7개. 아니다, 점 10개지? 점 10개. 그리고 원하는 거, 문제에서 원하는 거. 삼각형을 원해요. 그러면 이제 이 원하는 거에서 한 단계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어진 걸, 문제에서 제시한 걸 가지고 원하는 걸 만들 때 필요한 게 뭐지? 라고 하면 삼각형이라는 건 이제 점 3개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자, 점이 2개일 때, 즉 직선 만들 때는 중복이 생길 거고요. 점이 이렇게 3개입니다. 지금 3개예요. 그러면 삼각형을 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점을 3개를 뽑아야 되잖아. 3개를 뽑을 때 2개로 만드는 거랑 똑같은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고 4개로 만들 때 사각형이겠죠? 3개로 만드는 거나 2개로 만드는 거나 똑같은 게 있을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얘기해보면 봐봐.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삼각형이야. 우리는 삼각형을 일단 점 3개를 뽑는다 말고는 이 문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일단 3개를 뽑아. 전체야, 그게. 전체. 점 3개를 뽑아. 즉 10개의 점 중에 3개의 점을 무작위로 뽑아봐. 그러면 이때 한번 고민해봐. 다 삼각형이야? 아니지. 점 3개를 뽑아서 점 2개로 만들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게 만들어진다니까? 즉 점을 이렇게 3개를 뽑았네? 그럼 여러분들은 뭐 만든 거지? 삼각형이 아니라 선분 만드는 거지. 제 점 2개로 만드는 거랑 똑같지 않니?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빼는 거지. 빼. 뭘 빼? 선분을 빼. 여러분들이 점 3개로 만든 선분을 다 빼야죠. 그러면 선분이란 한 직선 위에 점 3개를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가로, 요 윗변에서 먼저 생각해보면 총 4개의 점 중에 3개를 뽑는 경우부터 고민해보면 이게 하나, 2개 있지, 2개. 더하기 세로 봐봐. 세로 3개 중에 2개 뽑으면 돼. 3개 중에 3개 뽑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것도 2개 있지, 2개. 이걸 다 더하면 8 더하기 2라서 10이겠죠. 10이겠죠. 그래서 전체 10C3에서 요 10을 빼면 정답이 될 거고 10C3이란 19, 8
3, 2, 1. 그러면 이렇게 4, 이렇게 3. 120에서 10을 빼니까 120에서 10을 빼니까 정답은 따라서 11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아까 점 4개를 뽑는 상황이면 점 3개로 만들 수 있는 도형, 점 2개로 만들 수 있는 도형이 섞여 있을 거야 라고 했잖아. 그게 뭔 말이야? 예를 들어 사각형을 만들면 그 안에 삼각형도 있을 거고 직선분도 있을 거니까 걔네들 다 빼야 돼. 즉 점의 개수 2개 이상부터는 중복도 있고 3개부터는 그보다 한 개 더 적은 점들로, 그보다 더 적은 점들로 만들 수 있는 도형들이 막 만들어질 거니까 다 빼야 돼. 그렇죠?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면 직선 뺄, 선분 뺄 거고 사각형 만들면 삼각형도 빼야 되고 선분도 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원 위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보는 55번. 이렇게 원 위에 점을 주는 거야. 점 10개를 주고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이 되게 중요하겠지? 잘 안 물어보잖아. 삼각형이야. 뭐 점 3개 똑같이 뽑으면 되는데 점 3개를 막 뽑으면 안 되겠지. 직각이라는 건 되게 특수한 상황인데 원 위에서 점 직각이야. 떠오르는 게 있어야지. 원 위에서 직각인데 원 위에 어떤 거에 지름의 직각이란 원의 지름의 원주각이 90도죠. 원의 지름의 원주각이 90도죠. 그쵸? 그걸 좀 고려해보면 지름을 빨리 하나 잡아. 그리고 지름 만드는데 점을 몇 개 썼어 얘들아. 그러면 2개 썼죠. 2개. 그러니까 나머지 점 하나 더 골라. 예를 들어 이런 거 골라. 이러면 이제 직각삼각형 하나 완성. 이렇게 뽑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결국엔 지름 한 개당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 몇 개니? 이거부터 해야 돼. 지름 한 개당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부터 몇 개야, 얘들아?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지, 8개. 그러면 플러스 이제 8개에다가 뭘 더해야 돼? 지름이 총 몇 개야 돼? 지름이. 이 원에서 만들 수 있는 지름은 총 10개의 점이니까 10개의 점 중에 이렇게 마주보는 것끼리 2개씩 짝지어가지고 하면 5개지, 5개. 그래서 한 개당 8개인데 지름 5개 있으니까 5, 8에 정답 40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60번 문제 좀 독특하더라고. 경우의 수랑 행정력이 엮었나봐. 괜찮아요, 이런 문제. 자, 네, 낯설어서 그렇지 금방 해요. 자, 일단 행과 열 모두 A, B, C 행렬이 있는데 행과 열 모두 2 이하래. 행과 열이 모두 2 이하래요. 그러면 이때 이 행과 열이 모두 2 이하인 행렬 3개를 곱했더니 결과물이 1 곱하기 1 행렬이라는데? 그러면 한번 자 해보자. A라는 행렬이 있고 B라는 행렬이 있고 C라는 행렬이 있어. 행렬의 곱셈이 정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얘들아. 자, A라는 행렬 몇 곱하기 몇 행렬인지 몰라. 그래서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아, 근데 몇인지 몰라.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 알파 곱하기 베타 행렬이라고 해보자. 이때 그럼 B는 뭐로 시작해야 돼? 행이 베타로 시작해야 돼. 그리고 곱하기 감마 하면 감마 곱하기 오메가. 자, 이렇게 돼야 돼. 즉 행렬의 곱셈이 정의가 되려면 곱하는 행렬에 이렇게 여기가 어때야 돼? 이렇게가 2개의 숫자가 똑같아야, 여기가 이렇게 똑같아야 정의가 되지. 그치? 그리고 결과물은 어때? A랑 B를 그럼 곱하면 여기의 결과물은 최종적으로 알파 곱하기 감마 행렬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감마 곱하기 오메가 행렬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 결과물은 알파 곱하기 오메가 행렬입니다 라고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 이때 이게 1 곱하기 1 행렬이래. 1 곱하기 1 행렬. 그러니까 알파도 1, 감마도, 오메가도 1인 거네요. 그래서 알파가 1이구나. 오메가도 1이구나. 말고는 상관없어. 이제 이것만 지키면 돼. 이것만.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베타랑 감마를 우리가 이제 설정만 해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준 유일한 조건은 그저 행과 열 모두 2 이하다 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단순하게 베타가 가질 수 있는 건 1 또는 2고요. 그러면 감마가 가질 수 있는 것도 1 또는 2야. 그러니까 베타도 2가지, 감마도 2가지. 따라서 정답은 총 4가지, 2가지 곱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66번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가 이행렬이랑 이행렬을 곱했을 때 나온 결과물이 얘다를 만족하는 실수 xy가 없대. 그럼 한번 해봐야 돼, 얘들아. 일단 a행렬이랑 x행렬을 곱해봐야 돼. 곱해보면 자, 지금 이게 2 곱하기 2행렬이랑 2 곱하기 1행렬 계산하면 여기에 결과물은 2 곱하기 1행렬 나오겠네. 2행 1렬짜리. 자, 그럼 계산 좀 해봅시다. ax 더하기 3y가 그리고 또 x 더하기 2y 이렇게 나오네. 이게 b다라고 하면 2하고 7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각각의 성분의 위치가 같은 건 애들끼리 꺼내가지고 ax 더하기 3y가 2고 x 더하기 2y가 7일 때로 우리는 계산을 해보겠죠. 그쵸? 그럼 이때 연립방정식이니까 얘를 한번 y를 한번 지워보겠다. 왜냐면 a 값을 찾는 거니까 y를 지워보자 하면 2배에서 2ax 더하기 6y는 4. 여기서 3배 해줘서 3x 더하기 6y는 21. 이때 빼봅시다. 빼면 2a 마이너스 3에 x가 마이너스 17. 자, 이걸 만족하는 x가 없대. x가 그럼 다른 말로 하면 x가 어떤 값이 들어가든 이 등호는 절대 성립할 리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 얘들아, 여기에 뭐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야 되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0이 돼봐. 즉 a가 2분의 3이어가 이 등식이 어떻게 돼? 0은 마이너스 17이지. 말이 돼?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a가 2분의 3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9번 한번 봅시다. 얘는 이 표를 사실 행렬로 딸 거냐 안 딸 거냐의 차이긴 한데 사실 행렬로 따는 건데 그대로 따면 돼요. 즉 1200, 700, 1500, 650 이렇게 2 곱하기 2행렬 하나 따고 x, x-5y 이렇게 2 곱하기 2행렬 또 하나 따면 돼. 그래서 곱하고 막 하면 되는데 어차피 그거나 표로거나 똑같아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얘들아, 일단 첫 번째 준수가 P에서 지불하는 금액이 13,100원이네. 그럼 이거부터 만들어봐. 준수는 샤프랑 형광펜을 각각 요렇게 살 거야. 어디서? P에서. 그러면 준수가 샤프를 X개 사면 P에서 샤프 1200이랑 곱할 거고, 준수는 형광펜 5개를 살 거니까 P에서 형광펜 각 700원이네. 그러니까 X는 1200이랑 만나고 O는 700이랑 만나야 되니까 상황이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상황은 우리가 1200x 더하기 700 곱하기 5가 13,100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 따라서 계산해보면 x가 몇 개니? 이게 이제 3,500원이 빠지니까 9,600원일 테니까 x가 8이 되겠네. x가 8. 그쵸? 아하, x가 8이네. 그럼 이제 유민이가 P에서 살 때보다 1,800원이 적은 가격이 저거니까 유민이가 산 가격은 14,900원이라 샀네. 그치? 그럼 이제 유민이가 산 거 저 표에 그려봐. 유민이는 x-2개랑 y개를 샜는데 똑같이 P에서. 그럼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곱하겠네. 그쵸? 그러면 유민이는 12,000원짜리 1,200원짜리 미안 1,200원짜리를 유민이는 x-2개 샀으니까 x8이잖아. 곱하기 6 더하기 그리고 이번엔 y개 700원짜리 y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7,200원을 빼면 7,700원 남으니까 따라서 y는 11이 되겠네. 그쵸? 그래놓고 문제에서 마지막에 유진이가 Q에서 살 때는 이라고 얘기하니까 Q에서 사? 그럼 똑같이 유민이가 이번에 Q에서 살 때는 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곱하겠네.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x가 8이었으니까 6 곱하기 1500 더하기 y가 11이잖아.
그래서 11 곱하기 650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 보면 정답은 16,150원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행렬로 만들어서 풀어도 되는데 행렬로 안 만들고 표에서 그냥 이렇게 끝내셔도 됩니다. 알겠죠?